대선기획 참여 2020, 오늘은 어제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발의안에 대해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발의안 통과가 되려면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오늘 역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발의안들 계속 살펴봅니다. 이채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12개 주민 발의안 중 일부를 소개를 했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발의안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세금과 관련된 주민 발의안을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파급 효과로 보면 이번 선거 올라온 12개 발의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발의안 15입니다. 네. 발의안 15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인상해 학교와 지역사회 예산으로 쓰자는 것인데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싼 주택을 소유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치입니다. 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최대 120억 달러까지 추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된다라는 것은 이제 교육 예산이나 이런 공공적 측면의 자금들이 더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발의안은 조 바이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지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인상된 세금을 교육 등 지역사회 예산을 위해 쓰자는 취지입니다. 교사 노조의 지지도 상당하고요.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세금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결국 임대료 증가로 이어져 세입자, 즉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네. 카페를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주가 더 많은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세입자인 카페 주인이 메꾸게 되고 그리고 세입자가 판매하는 물건, 커피의 값이 오르게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연쇄 효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발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이제 세금을 올리는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항상 어떤 이용자의 소비자 물가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이용자 요금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발의안도 소개해 주시죠. 네, 발의안 21이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정부가 주거용, 아까는 상업용이었는데요. 이번엔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 인상을 규제한다는 내용인데요. 최대 인상폭은 3년간 15%로 제한됩니다. 네. 물론 이 발의안은 세입자, 즉 아파트나 주택에 돈을 내는 거주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문제가 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임대료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장하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건물주, 임대업자들은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면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택 단지들이 더 낙후될 수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노숙자 때문에 주택 임대료가 상승했기 때문에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반 양쪽 입장들이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범죄와 관련한 발의안들도 있죠. 네, 또 주민 발의안 20이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절도와 사기 범죄를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특히 소상공인들의 지지가 큰 편인데요. 마켓 등 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절도 범죄에 대해 중범죄로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도 너무나 강력한 공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말입니다. 인권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이제 강화를 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뭐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가 더 줄어들 것이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석금 제도도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의안 25를 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발의안은 현재 보석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석방 여부를 평가제로 대체하자는 건데요. 네. 물론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불가능하겠지만 경범죄의 경우 석방 여부를 평가해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도 사회에서 재판을 준비하도록 그런 기간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네. 하지만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용의자의 범죄 수위를 판단해 그 석방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지출될 수 있고요. 또 용의자가 손쉽게 풀려나기 때문에 보복성 범죄 등 추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석방을 좀 더 늘리는 취지로 계산을 한다면
과연 누가 더 위험하고 누가 더 안 위험한지 정밀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그것이 네네. 또 결과적으로는 또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말 다양한 발의안들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 발의안에 좀 찬반 투표를 던질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채인 기자 수고했습니다.